자,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새로운 쉐보레레 트래버스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차량이 정말로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모델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차량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우리는 이 차량이 쉐보레 제조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량은 이전 세대보다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그저 마케팅일 뿐이고 구매할 가치가 없을까요? 새 모델을 구매한 새로운 소유주들이 오랜 기간의 사용과 신뢰성을 기대하며 어떤 점을 예상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를 알아낼 것입니다. 쉐보레레 트래버스의 첫 번째 세대는 2008년 미국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쉐보레레 트론 어플랜더 미니밴과 트레일블레이저, 현대 트레일블레이저와 혼동하지 마세요. 프레임 구조의 SUV의 특성을 결합하여 그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차량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제너럴 모터스가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트래버스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4년형 모델은 쉐보레레 트래버스의 세 번째 세대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이전 모든 모델 중 가장 진보적이며 가장 많은 혁신과 개선이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2024년 쉐보레레 트래버스는 이전 버전과 크게 다른 세 번째 세대를 선보입니다. 이 차량은 픽업 트럭과 유사한 강인한 디자인 Z71 오프로드 패키지에 대한 강조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단장한 인테리어를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LK0라는 명칭의 새로운 2.5리터 터보차지 가솔린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GM의 다양한 구성으로 단일 엔진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전략을 이어갑니다. 이는 곧 다른 GM 모델들에서도 다양한 배기량의 유사한 엔진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론 현대적이 고친 환경적이며 강력하고 연료 효율적인 엔진을 갖춘 다양한 차량 라인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반면 엔진 아키텍처가 실패작으로 판결될 경우 다양한 배기량의 엔진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GM의 과거 평판을 고려할 때 자신감을 주지 않습니다. GM은 과거에 미완성된 차량을 시장에 출시하여 8만 킬로미터 주행 전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 트래버스에게 인사하세요. 중고차 신뢰성 리뷰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하면 이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엔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2.5리터 LK0 엔진은 2.7리터 L3B 터보차지 엔진의 약간 축소된 버전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이는 새 모델의 미래 소유주들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2.7리터 L3B의 신뢰성을 연구함으로써 2.5리터 LK0의 신뢰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7리터 엔진은 실제로 높은 부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엔진의 크랭크샤프트는 30% 강화되어 내구성과 견고함을 높였습니다. 엔진의 많은 구성 요소는 터보 디젤 엔진에서 흔히 사용되는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여 높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엔진 블록에는 강성을 높이기 위해 알루미늄 1kg이 추가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엔진의 출력 증가와 견고함을 강화했습니다. V8 엔진 팬들은 쉐보레레 실버라도나 GMC 시에라와 같은 풀사이즈 픽업 트럭에 상대적으로 작은 4기통 터보차지 직분사 엔진이 장착된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GM은 2019년에 2.7리터 4기통 엔진을 선보였고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엔진이 차량에 사용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단점을 논의하기에 충분한 경험이 쌓였습니다. L3B 직분사 엔진의 주요 문제는 흡기 매니폴드의 자연적인 자가 세척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탄소 침전물 축적입니다. 이는 아이들링과 가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GM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고급 솔루션을 적용했습니다. 이중 PCV 시스템과 최적화된 흡기 포트 설계입니다. 이중 PCV 시스템은 흡기 밸브의 오일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여 탄소 침전물 형성을 방지합니다. 최적화된 흡기 포트 설계는 소용돌이 공기 흐름을 만들어 밸브에서 오일을 빠르게 제거하여 침전물 축적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는 탄소 침전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견인과 같은 무거운 작업에서 엔진의 장기적인 효율성과 성능을 보장합니다. 현재까지 모든 징후는 GM 엔지니어들이 이 시스템에서 훌륭한 작업을 수행했음을 나타냅니다.
지난 4년 동안 흡기 매니폴드의 탄소 침전물 문제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상당한 주행거리 이후에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6만 킬로미터마다 흡기 매니폴드와 밸브 청소를 권장합니다. 엔세로온 트라버스 모델은 직분사 시스템으로 인해 연료 인젝터 관련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L3B 인젝터는 연소 과정의 잔류물로 인해 막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점화 실패 엔진 출력 저하 엔진 정지 불규칙한 아이들링 그리고 전반적인 성능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L3B와 LK0 엔진 소유자 모두에게 어느 시점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유지 보수 전략이 중요합니다. 첫째, 탄소 침전물 형성을 최소화하려면 고품질 연료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인젝터 청소용으로 설계된 연료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이 인젝터의 청결을 유지하고 막힘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을 준수하면 소유자는 인젝터의 수명과 최적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 L3B 엔진의 고압 연료 펌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차량 수명 동안 고압 연료 펌프가 고장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조기 고장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고압 연료 펌프의 고장은 일반적으로 엔진 정지점화 지연 또는 엔진을 전혀 시동할 수 없는 증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새로운 트라버스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쉐보롤레 소유자들을 정말로 짜증나게 할 수 있는 것은 AFM, Active Fuel Management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특정 실린더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도시에서 부드럽게 운전할 때 특수 리프터가 엔진 요구 사항에 따라 실린더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는 이러한 리프터에 있습니다. 딜러들도 이 문제를 인정했으며 포럼과 웹사이트는 16만 킬로미터 주행 전에 이 문제에 직면한 쉐보롤레 소유자들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 경우 예를 들어 6.2 리터 GM V8 엔진에서는 리프터 고장이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 AFM 시스템이 장착된 GM 엔진에 대한 불만 통계를 보면 5.3리터와 6.2리터와 같은 대형 엔진이 90%의 부정적인 리뷰를 차지합니다. L3B 엔진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했지만 다른 엔진에 비해 빈도는 낮았습니다. 2.5리터 엔진에 관해서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GM은 AFM 시스템을 문제없는 보다 발전된 DFM, Dynamic Fuel Management 시스템으로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트래버스 엔진에 이 시스템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낙관적인 전망을 줍니다. 2.5리터 엔진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징후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관련 2.7리터 엔진의 경험은 소형 엔진이 반드시 나쁜 엔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GM의 2.5리터 터보차지 엔진은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심각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긍정적인 특성의 조합은 2.5리터 LK0가 3.6리터 엔진의 훌륭한 후속작임을 시사합니다. 이 경우 권장사항에는 정기적인 오일 교환 인젝터 청소 효과가 있는 연료 첨가제 사용 엔진 체인 장력 점검 가능하면 단거리 주행 피하기 흡기 매니폴드 상태 점검이 포함됩니다. 엔진의 수명은 40만 킬로미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트래버스의 가장 논란이 많은 측면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변속기가 GM의 강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대 트래버스는 거의 모두 변속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 세대의 6단 변속기 6T7호는 매우 문제가 많았으며 거에 모든 것이 고장났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세대 생산이 끝날 무렵 GM은 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했지만 특히 페이스리프트 이전 첫 번째 세대 트래버스 소유자라면 이미 6T7호를 교체했거나 최소한 상당한 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세대에서는 6단 변속기를 9단 자동 변속기 9T65로 교체했으며 쉐보롤렛은 이제 이것이 신뢰성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거의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소유자들은 곧 주차 모드 전환 문제로 인해 계기판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 차량을 끌 수 없고 문이 잠긴 상태로 남는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소유자들은 배터리를 분리하는 임시 해결책을 찾았지만 이는 차량을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남겼습니다. 이후 제조사는 문제 해결 절차를 설명하는 공지를 발표했으며 이는 위치 센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단 기어에서 가속할 때
변속기의 급격한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가장 불쾌한 결과는 완전한 변속기 교체였으며 이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왜 이런 정보가 필요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쉐보롤레는 새로운 변속기가 9단이 아닌 8단으로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새로운 트래버스는 9T65를 한 단 낮춘 수정된 GM 변속기를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 이후 변속 관련 불만이 줄어들었지만 주차 모드 전환 문제는 여전히 소유자들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새로운 변속기가 이전의 모든 문제를 고려하여 철저히 재작업되기를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뿐입니다. 새로운 트래버스는 글로벌비라는 완전히 새로운 전자 아키텍처를 장착했으며 이는 아마도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연산 능력이 크게 증가하여 첨단 기술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용자를 짜증나게 했던 느린 화면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선명한 그래픽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및 전환 그리고 수많은 유용한 기술 기능을 제공합니다. 글로벌비 아키텍처 덕분에 차량의 전자 시스템은 더 빠르고 더 큰 대역폭으로 상호작용하여 모든 차량 노드에서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합니다. 글로벌비와 OTA,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의 명백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델은 새 시스템 구현에서 초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OTA 업데이트 오류로 인해 2023년형 쉐브롤레 콜로라도와 GMC 캐년 픽업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너무 오래 활성화 상태로 남아 배터리가 소모되었습니다. 일부 콜로라도와 캐년 모델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패로 인해 배터리가 소모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문제는 완전히 무작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소수의 차량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GM 어서리티는 7월에 제너럴 모터스에 해명을 요청했으며 디트로이트 기반 자동차 제조사는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제너럴 모터스 기술자라고 주장한 한 사용자는 이 문제가 라디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패로 인해 영향을 받은 차량의 라디오가 복구 모드에 고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스템 설정의 업데이트 기본 설정 메뉴에서 백그라운드 업데이트 다운로드와 와이파이를 통한 업데이트 다운로드를 모두 끄는 것을 제한하여 라디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배터리를 소모할 수 있는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GM은 또한 딜러들에게 실패한 OTA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새 세대에서 GM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랄 뿐이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2024년까지 GM이 충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업데이트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트래버스는 좋은 차량입니다. 우리는 이 모델에 적용된 변경사항이 차량에 유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회사는 새 차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3.6L 자연흡기 엔진이 더 이상 후드 아래에 없다는 사실에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엔진을 트래버스 모델에서 시험해보지 않고 성급히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제너럴 모터스의 훌륭한 신세대 터보차지 엔진입니다. 강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엔진과 전자장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차량의 몇 가지 문제와 약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속기는 여전히 완전히 명확하지 않아 엔진처럼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이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차량을 구매하고 첫 해의 고장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이 구매를 포기해야 할까요? 대가족이 있다면 이 차량을 자신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시장의 모든 크로스오버 중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신뢰성 면에서 일본 제조사에 비해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GM은 트래버스의 예비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하고 빠른 수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보완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댄.